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핫 이슈죠. 북한이 바로 화성 18형 ICBM 쏘았는데 이게 정말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그런 과감한 도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미국은 가만히 있냐? 아니죠. 미국이 화가 나면 벌어지는 일 알려드리면서 김정은에게 경고 좀 하겠습니다. 김정은 정말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는지 알려준다. 잘 봐라.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쏘는 도발을 했죠. 이 화성 18형은 미 동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노동신문이 7월 13일 보도했습니다. 화성 18형은 최대 고도 6,648.4km, 거리 1,001.2km, 4,491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그래서 75분가량 비행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한 15,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덩치, 뭐 이런 걸 봤을 때 다탄두. 15,000km니까 미 동부 다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내부에 사실은 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빈 깡통으로만 올려보내서 15,000km를 구현시킨 거다라는 그런 또 다른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 보여주고자 한 건 바로 이거죠.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 등 동부, 즉 미 전역을 마음먹으면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라는 걸 과시한 거다. 우리가 트럼프 시대 때부터 봤죠.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라는 겁니다. 레드라인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분은 뭐냐? 야, 자꾸 정찰기 날리지 말라고 했잖아 라는 거죠. 정찰기 날린다고 김여정이 동원해서 계속 경고를 했죠.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일의 책임은 니들한테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미국은 이런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 우리가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서 그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미국은 북한도 이제 핵보유국이니까 타격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은 이 주먹을 못 뻗을 텐데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러면 그걸 쏴봐라 그래 하고는 마음대로 때릴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억제력 이런 것들, 억제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능력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을 만들었다고 미 본토를 기습 타격이 가능할까? 아니죠. 왜? 미국은 이미 열흘 전부터 다 알고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인데 이 코브라볼 정찰기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정찰기예요. 이 정찰기가 미국 본토에서 날아와서 7월 3일부터 이런 식으로 매일 비행을 했습니다. 7월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시간은 GMT, 그러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그 시간, 기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7월 11일이면 북한이 7월 10일, 우리 시간으로 12일 날 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이전부터 쏘는 그 시간까지 코브라볼을 이 동해상으로 보내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러면 코브라볼은 이 사이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이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비행하면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니까 정확하게 탄착되는 곳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 본토에 있는 비행기가 열흘 전부터 와서 계속 비행을 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열흘 전부터 쏘는 징후를 다 알고 있었다. 이게 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이가 야, 보지 마라. 정찰기 좀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정찰 자산이 북한을 들여다보고 듣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KH, 키홀 위성입니다. 키홀, 열쇠 구멍.
뭐 요즘에 열쇠 구멍 안 보이지만 옛날 열쇠 구멍은 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본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찰 위성을 키홀 KH 시리즈라고 하는데 고해상도 과학 정찰 위성인데 거의 뭐 센티미터 단위로 보기 때문에 어디서 뭐 하는지 누가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U2 정찰기 그리고 글로벌 호크 정찰기가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글로벌 호크는 계속 일본에서 날아오고 U2는 계속 오산에서 뜨고 해서 계속 들여다봅니다. 이 U2와 글로벌 호크에는 이 초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한 70km까지 들어가면 이 사람 얼굴을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150km 들어가면 이 차가 누구 차인지 어떤 차인지 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정찰기예요. 이걸 계속 띄워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북한 전역에 이르는 통신 내용 다 감청할 수 있는 게 U2와 또 글로벌 호크입니다. RC-135, 리벳 조인트 이런 것들 계속 날아오죠. 그래서 통신, 신호 정보 다 감청합니다. 그리고 또 RC-12X 이것도 역시 또 통신 감청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의 아래에 어마어마한 레이더 갖다 붙인 거 옵니다. 이것도 북한 전역도 다 들여다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자산들이 중첩해서 북한을 들여다보니까 발사의 왼편 전략, 즉 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기 전에 처리하는 전략을 발사의 왼편 전략이라고 하죠. 발사의 오른편은 미사일 발사하고 나면 이걸 이제 요격하는 것을 발사의 오른편, 그리고 응징보복하는 거 이걸 발사의 오른편, 발사하기 전까지가 발사의 왼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아주 많고 다양한 자산으로 북한을 들여다보고 듣고 하니까 발사의 왼편 전략이 가능한 거죠. 지난주에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미국의 폭격, 타격 자산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와, 빨갛습니다. 자, 일단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이와쿠니 기지에 본토에서 날아온 호넷 전투기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기지에 본토에서 날아온 F-35A 스텔스 전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지에 역시 이 본토에서 날아온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 10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후쿠오카 옆에 있는데 시키 기지에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비행대가 본토에서 또 왔습니다. 이 그라울러 전자전 비행대는 이 혼슈 북쪽에 원래 또 있습니다. 추가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 F-22 비행대가 또 있습니다. 괌에 F-35 비행대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괌에 두 개의 폭격 비행대, 20폭격 비행대, 23폭격 비행대가 각각 4대씩의 B-52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슈 북쪽에는 미사와 기지에 본토에 있는 9폭격 비행대에서 B-1B 폭격기 2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괌에 있는 이 B-52H 폭격기 하나를 일본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로 또 이동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알래스카, 이 북한 지역까지 6시간 반이면 날아올 수 있는 알래스카에 B-52 폭격기 2대를 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방송 활동을 하고 한 이런 한 10년여의 세월 동안 가장 많은 폭격기가 이 동아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12대.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와 있고 또 여기 이 일본 혼슈 남쪽에 각종 전투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글바글하게 들어온 것도 저는 또 거의 처음 봤습니다. F-15 스트라이크 이글, 호넷, 그라울러, 그리고 F-35 잔뜩 들어와 있죠.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던 전투기들 뭐 F-35B 그리고 여기 있던 전투기들 F-16C 이런 것들은 제가 언급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니까. 주한미군에도 F-16 한 이런 데 있죠. 이런 것들 언급 안 하고 그냥 추가로 언급만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야,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자산들이 왜 왔냐? 일부는 노던 엣지라는 훈련을 하러 왔다는 건데 이 노던 엣지는 사실은 원래 미 본토 방공을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왜 본토 방공하는 훈련이 동아시아에 왔냐? 동아시아에 오면 노던 엣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쪽 모서리가 아니고 이거 뭐 웨스턴 엣지 아닙니까? 서쪽 모서리로 지금 왔는데 이게 도대체 왜 왔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합동훈련인데 통상 알래스카 지역에서 실시되며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 자산이 동원되어 실시되었으나 2023년부터 1, 2차로 나뉘어 일본과 괌 일대에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확대 중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동원참모 피파레리오 준장은 해당 훈련에 대해 전략적 경쟁자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에 왔으니까 전략적 경쟁자 이러면 전략적으로 즉 핵으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이런 적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그리고 저지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하니까 미국을 이 지역에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이 핵 억제력 차원에서 이런 노던 엣지가 이 이름과는 다르게 웨스턴 엣지의 형상을 띠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 다국적 전략을 구성해서 동아시아로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스이키 그리고 이와쿠니, 히로시마역과 후쿠오카 옆에 그런 전력들이 배치가 되는데 EH-8G, 그라울러, 전자전기, 그리고 호넷 전투기, 그리고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바로 시드 작전. 북한의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할 때 이 호넷 전투기들이 원래 우리 작게 호넷 전투기들이 말들을 쓰죠. 바로 F-16이다, F-15다. 뭐 이런 것들을 모사하는 덤입니다. 디코이죠. 이런 것들을 쫙 발사하는 역할을 호넷 전투기들이 하고 그러면은 휴전선 1선, 그 뒤에 2선, 그리고 평양 지역 이런 데 쫙 배치되어 있는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들이 방공작전하기 위해서 쫙 나옵니다. 지하에 있다가 그 나오는 걸 그냥 한 방에 다 때려버리는데 그 미끼를 쏘기 위해서 미끼, 마을들을 쏘기 위해서 호넷 전투기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인접 지역의 핵심 탄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려버리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가 들어왔다. 대량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폭격기가 12대가 들어왔는데 그 폭격기들이 뭐 하냐? 일단 미자와 기지에 배치된 B-1B 그리고 요코타 기지에 도쿄 옆에 배치된 B-52H 폭격기 그리고 알래스카에 배치된 B-52H 폭격기 2대 이렇게는 아마 이 북한 내륙의 북한 영토 내의 각종 타격 목표들이 있겠죠. 그걸 때려버리는 사이드에서 동해상에서 그걸 때려버리는 임무를 할 것이고 그리고 괌에 있는 지금 7대의 B-52 폭격기들은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아까 스이키 기지, 이와쿠니 기지에서 출격한 이 항공기들이 전투기들이 말들을 쏘아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과 발사기들이 쫙 나올 때 그걸 제즘 ER 같은 그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쏘아서 일시에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쏴가지고 다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자 너는 먼저 쐈으니까 너는 더 북쪽으로 가. 너는 늦게 쐈으니까 시간을 계산해서 너는 휴전선 쪽으로 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서 순차적으로 쏘는 것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도 시간이 좀 안 맞아. 너는 먼저 쏜 너는 조금 천천히 꼬불꼬불 배회하다가 들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그냥 북한 전역에 수백 발의 순항 미사일이 돌입하도록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B-1B 폭격기에 24발의 순항 미사일들이 스텔스 순항 미사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대 그리고 또 B-52 폭격기에 20발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해에서 쏘는 이 폭격기들이 총 108발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쏘고 남해에서 쏘는 7대의 B-52가 총 140발의 순항 미사일,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쏘죠. 자, 이렇게 일시에 타격해버리는 이런 공격을 퍼붓는데 북한이 이걸 탐지할 수 있냐? 못하죠. 일단 레이더 먼저 다 때려버리고 그리고 옆에서 다 쳐버리고 자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 여기에 몇 개는 또 이런 걸 썼게 됩니다. 챔프라고 하는 탄두를 넣는데 이 챔프는 뭐냐? 미군의 주력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제즘 ER의 탄두부를 변형해 HPM 장치를 탑재한 소프트킬 장비입니다. 보잉 내 최정예 연구팀인 팬텀웍스가 2012년부터 개발해 실전 배치했으며 930km에 달하는 거리를 비행하며 여러 차례 HPM, 즉 고출력 극초단파를 방사해서
적의 군사장비의 회로를 과부하를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미사일 탐지가 어렵고 공격당하는 측도 인지가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극초단파죠. 그런데 하이파워, 고출력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는데 마이크로웨이브가 뭐냐? 전자레인지 아닙니까? 그 전자레인지를 쇠 집어넣으면 빠직빠직 뻥 하는 거죠. 즉 아주 강한 고출력 극초단파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그 전파를 쏴버리면 이런 미사일에 들어가 있는 첨단 회로 이런 것들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것처럼 터져버리는 겁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라울러처럼 들어가서 제밍을 해가지고 제밍을 할 동안 뭔가 작동이 안 되도록 만드는 이게 아니고 여기는 아예 그냥 회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고장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930km를 비행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930km 같으면 1시간 넘게 비행하죠. 1시간 동안 날아다니면서 여기 또 뭐 하나 있네 빠지직, 저기 하나 있네 빠지직,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발을 순차적으로 또 보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미사일 나타나면 빠지직,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통신기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챔프 탄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량을 동해에서 108발을 쏩니다. 그거 어디 쏘겠냐? 주로 이런 데서 쏘겠죠. 바로 평양. 여기 지금 타겟 딱 돼 있는데 여기가 15호 관저, 김정은이 관사죠. 여기 아니면 노동당 중앙당사 아니면 뒤에 있는 여러 어떤 정부 부처 이런 데다가 쏘겠죠. 그래서 일시에 북한 최고 수뇌부를 그냥 다 때려버리는 이런 공격을 할 텐데, 자, 이 징후를 김정은이가 미리 알고 내가 뭐 관사에서 자고 있을 일 있냐? 빨리 숨어야지. 이렇게 해서 지하로 벙커로 숨어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도 잡아야죠. 이겁니다. W76-2 탄두. 그래서 저위력 핵무기 5킬로톤 미만의 저위력 핵무기에 이 벙커버스터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냥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지하에서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SLBM 탑재되어 있죠. 트라이던트 2 미사일에 탑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7월 하순에 SSBN, 즉 오하이오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에 보낸다라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월 하순 다 됐죠. 그러면 지금 동해 바닷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굳이 또 뭐 동해 바다에 안 들어가 있어도 돼요. 일본 열도 바깥에 있어도 돼요. 저는 사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노동당사에 있을지 15호 관사에 있을지 또는 지하에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지하에 숨어 있을 걸 대비해서 핵 벙커버스터를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지하 확 흔들어서 쿵 인공지진 만들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하에 들어갔던 김정은이 그리고 최고 수뇌부들이 뭐 그냥 그 따로 무덤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서 매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만 딱 꽂아주면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ICBM 몇 발로 레드라인 넘으려는 김정은이 정말 미국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또는 미국이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거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 희한하죠. 그래서 모르면 제가 김정은에게 가르쳐 주려고, 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지금 까불어서 되겠냐?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고, 또 이런 김정은에게 우리 국민들이 겁을 내어서, 야, 북한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북한이 달라는 거 좀 줘야지. 북한하고 남북관계 개선해야 돼. 야, 김정은이가 우리보다 지금 더 세잖아. 라고 착각하실까봐 제가 또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동맹인 미국은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레드라인 넘으면 한다 이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죠. 무슨 뭐 중국은 큰 산이고 떠오르는 해고, 미국은 지금 지는 해고, 경제 교류 중국보다 반밖에 안 되고,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생명 완전히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능력,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 능력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또 국방력 강화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런 능력 가지자.
다른데 쓸데없는데 여성가족부 이런 데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돈 낭비하지 말고 우리 생명 지키는 국방 예산에 돈 더욱더 좀 투자하자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투입한 그 전력 가지고 정말 확 마음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